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동아시아 정세를 뒤흔들고 있는 이야기, 일본과 중국의 갈등과 급파장, 그리고 그 중심에 선 타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국내 인기와 그 의미까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난달 7일 타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에 군사행동을 가하고 그 사태가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포함해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일본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벗겨내는 선언처럼 받아들여졌고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이어 관광 자제 권고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가시적인 보복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여행사들은 일본행 단체 예약을 대폭 취소했고 일부 업체는 단기간에 예약의 상당 비율을 잃었습니다. 외교, 경제, 문화 교류의 급랭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월 6일과 7일 오키나와 인근 공해 상공에서 중국 항공모함 전단에서 이륙한 제-25 전투기들이 일본 자위대의 F-15 전투기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사격 통제 레이더, 이른바 라곤을 가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약 3분, 두 번째는 약 31분 동안 지속됐습니다. 물리적 충돌이나 영공 침범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레이더 잠금은 군사적으로는 공격 직전 단계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중국은 일본이 자신들의 훈련을 방해했다고 맞서며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이 장면은 외교적 말싸움을 넘어 군사적 마찰 징후가 현실화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일본 국내를 보겠습니다. 타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내부적으로는 명확한 정치적 효과를 낳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대략 69.9%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출범 직후 뚜렷한 지지도 상승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75%를 넘는 수치가 또 다른 조사에서는 80%대의 고공행진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수치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출범 초기 다카이치 내각은 상당한 초기 탄력을 보였고 그 배경에는 단지 안보 메시지에 대한 지지뿐만 아니라 그녀가 구축한 이미지와 정치적 스타일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는 몇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용적 리더십 이미지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일하는 정치인이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여주며 일부 유권자층, 특히 직장인과 실용주의 성향의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는 일상성과 친근함의 결합입니다. 그녀가 자주 드는 소박한 토트백,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행동과 표현들은 정치인에게서 보기 드문 친근한 아이콘이 됐고 이것이 젊은 층과 여성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셋째는 결단력에 대한 기대입니다. 경제 불안, 인구 구조 변화, 안보위기 같은 복합적 문제 앞에서 확실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로 인품 신뢰, 지도력, 정책 기대가 자주 지목되는 점은 이러한 복합적 기대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인기에는 명확한 한계와 리스크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은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만 유사 사태에서 일본의 개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 내부의 분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 이미지 기반의 인기는 실제 정책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치적 자본은 유한하며 경제지표 악화나 물가 상승, 국제 고립의 현실적 비용이 누적되면 일부 지지층은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현재의 지지도는 기회의 창인 동시에 위험의 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국내 정치적 역학은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해외 여러 나라의 반응은 이 사안이 단순한 양국 갈등을 넘어 지역 질서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호주는 즉각 일본과의 공조를 강조하며 냉정을 촉구했고 호주 정부는 이번 사태를 지역 안보의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은 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강한 지지 표명 대신 외교적 모니터링과 조율을 택하는 모습은 미국이 미중 관계의 복잡성, 경제적 상호의존,
동맹 관리라는 세 가지를 동시에 저울질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밖에 여러 우방국가 국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기적 충돌로 보지 않고 장기적 구조 재편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는 곧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체계, 공급망, 외교협력 구도가 재검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상호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며 관광, 서비스 산업에서의 손실은 곧바로 지역 경제에 반영됩니다. 히토류와 반도체 부품처럼 전략적으로 민감한 산업 분야에서는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전략과 시장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점은 정치적 발언 하나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 실물 경제의 파장을 던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세 축의 변화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레버리지. 타카이치 총리가 쌓아올린 정치적 자본과 그 한계입니다. 둘째는 외교, 군사적 레버리지. 발언이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충돌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셋째는 경제 공급망 레버리지. 교역과 인적 교류의 냉각이 현실적 비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이 세 축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앞으로 동아시아의 질서를 재구성할 수도 긴장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타카이치 총리의 한 발언은 국내에서 높은 지지와 이미지 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국제무대에서는 중일 갈등을 증폭시켰고 여러 우방국의 경계와 신중한 태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지금 가진 인기와 정치적 자본은 분명 강력한 무기이자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무기가 장기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현실적인 정책 집행과 외교적 위험 관리가 병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상승세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제 정치는 말 하나와 행동 하나가 연결되는 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은 말의 무게가 곧 현실의 무게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변화의 파고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향후 몇 달, 몇 년간의 정책 선택이 이 파고의 방향을 좌우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